시간 뉴스데일리 베스트에서는 보수 우파층이 오래도록 문제 삼아온 문재인 도보다리 USB 사건을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최고 지도자가 적국의 독재자에게 아무런 공식 절차 없이 USB 하나를 건넨 그 장면, 도대체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었는지 누구도 알 수 없고 누구도 확인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도 극도로 민감한 국가 기밀로 분류돼 비공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이 사건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습니다만 과연 이 결론이 국민적 상식과 맞아떨어지는 것일까요? 단순히 통치 행위로 치부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들, 그리고 국가 기밀을 적국 수장에게 넘긴 행위가 정말 법적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뉴스 데일리 베스트가 끝까지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도보다리 회담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단둘이 다리를 거닐다가 벤치에 앉아 밀담을 나누던 그 장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단 한 명의 보좌관도 배석시키지 않은 채 적국의 수장과 비공개 대화를 나눈 그 장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었죠. 자, 그 자리에선 USB가 오갔습니다. 문재인이 준비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담긴 USB를 김정은에게 건넸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 USB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지금까지도 그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일부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이 있었지만 법원은 이 자료를 국가기밀 3급 비밀로 지정하고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누설될 경우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수준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최근 이 사건을 각하 처리했습니다. 허용준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이 행위가 대한민국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통치 행위였을 뿐 군사상 이익을 북한에 공여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말이 된다고 보시는지요? 국민은 아직 USB 안에 무엇이 담겨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북한의 군사상 이익을 준 것이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지도 않고 분석도 하지 않고 그냥 통치 행위로 포장해버린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통치 행위라는 말 정치권에서 종종 남용됩니다. 하지만 국가 기밀을, 그것도 적국에게 무단으로 넘긴 행위를 통치 행위로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간첩죄나 일반 이적죄는 단순히 군사 기밀만이 아니라 적국에 실질적 이익을 주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 구상이었든 뭐였든 그것이 북한 체제 유지에 실질적 도움을 준다면 이적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경제와 군사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그런 체제가 아니지요. 북한의 모든 경제 활동은 사실상 정권 유지와 군사력 증강을 목적으로 조직되고 또 운영됩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경제 인프라와 자원을 군수 산업과 직결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경제 지원이나 협력 제한은 결국 김정은 체제가 핵무장과 군사적 도발을 지속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주는 셈이 됩니다. 따라서 USB에 담긴 남북 경제 협력 플랜이 단순한 경제 지원에 그치지 않고 북한 정권의 군사력 강화와 장기 집권에 실질적 도움을 주었다면, 자, 이는 결코 단순한 통치 행위로 치부할 수 없는 중대한 이적 행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검찰개혁장은 명백히 정치적입니다. 현 검찰 조직이 정치적 중립성을 완전히 담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오히려 문재인 정권 시기의 행위에 대해서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고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는 정치적 고려,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같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문건을 내란 예비 음모로 몰아가며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인 반면 문재인의 USB 전달 사건은 단순한 통치 행위로 치부해서 불기소한 것은 정말 심각한 형평성 논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국가의 중대 사안과 관련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적용한 법의 잣대가 이렇게 다르다면
국민들은 검찰이 권력의 성향과 정치적 이해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강한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보수파층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극단적 처벌을 시도하고 문재인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는 듯한 이중잣대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비판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우리는 도보다리 밀담의 본질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국제사회와 국민을 속이고 북한 김정은 정권의 유리한 조건을 은밀히 조성하려 했던 정치 공작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 비공개였을까요? 왜 보좌진도 배제했을까요? 왜 정상국가 사이의 공식적 문서 교환이 아니라 USB를 몰래 전달하려 했을까요? 모든 질문은 하나의 답으로 귀결됩니다. 그것은 뭔가를 속이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은 참혹한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북한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핵 능력만 고도화시켰습니다. 남북 평화쇼는 국민 세금만 축냈고 대한민국의 안보만 악화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보다리 USB 사건은 상징적입니다. 아무런 검증도 없이 적국에 일방적 신뢰를 주고 통치자의 독단으로 국가의 핵심 정보를 넘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정도껏 했어야지요. 자, 다행히 이 사건의 고발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불기소 처분 항고란 검찰이 내린 불기소 결정에 불복하여 상급 검찰청에 다시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는 것이며 항고가 기각될 경우 최종적으로 법원의 재정 신청 등을 통해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법적, 정치적 그리고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장기적 투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이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끝까지 이 문제를 제기하고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도보다리 USB 사건은 단순한 통치행위 논란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기밀 무단 유출 의혹, 적국에 대한 이적행위 의혹, 그리고 권력자의 독단적 국가 운영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각하 처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쟤는 단순한 행정적 판단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 혐의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법적 책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사안입니다. 국가기밀을 적국 수장에게 넘긴 행위는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심각한 위법 행위이며 그 누구라도 예외 없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보수파 진영은 더욱 단결하고 진실을 밝히고 문재인에 대한 법적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